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말고가 왜 문제죠? 그죠? 그래서 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이 중요한 위치에 넣어둔 굉장히 중요한 거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높아지겠죠, 훨씬. 그다음에 우주에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불충분한 데이터. 그다음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설명도 가능한 설명이지만 그것만이 가능한 설명은 아니고 다른 설명이 있으면 당연히 지류와 학계에서는 뭐요? 다른 설명을 채택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당연히 다른 설명을 채택해야 하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있으면 안 되니까 택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의 주제예요. 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냐.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불충분한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충분한 사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에서 이제 이런 텔레스콥이 이제 뉴멕시코에 있는 텔레스콥인데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아파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이제 낮에는 들어가 있다가 요거 이제 사진 찍으려고 꺼낸 거고요. 낮에는 들어가 있다가 밤에 이렇게 꺼내서 로바리컬리, 그러니까 자동으로 찍는 거예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네. 그래서 우주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는 곳에 운하들의 적색 편의, 퀘이사들의 적색 편의들을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이제 플러그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에 이렇게 은하들의 맵을 그려서요.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에 이게 이제 optical fiber가 우리말로 뭐죠? 하여튼 optical fiber 꽂아요. 자, 이게 이제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박사과정 뭐 학생들이 중노동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게 수백 개니까 하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밤에 꺼내서 이제 딱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라인이 있네. 이 라인이 이제 쉬프트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게 분석을 하면 이 적색 편을 이용해서 은하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SDSS 1, 2가 있었고 이제 3에서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한 70억 광년 거리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구고요. 70억 광년의 거리까지의 많은 은하들을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가 있죠, 그죠?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웹사이트 가시면 여러분이 뭐 SDSS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고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이 또 영어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다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 망원경 하나 있죠. 요 망원경 하나 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 모임이에요. 예. 미팅. 그래서 여기 뭐 다 이제 대학 교수하고 이제 박사급 연구원들이 이제 사진. 그래서 이제 그 웹사이트에 가면 여기 있죠. SDSS.org 서베이 해서 거기 가면 이런 이쁜 그림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막 점들 있죠. 점. 하나하나 점들. 점.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입니다. 대단하죠. 우주의 스케일을 한번 보시죠. 이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네, 점 하나하나가. 근데 은하가 하나가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은하가 지름을 10만 광년으로 보죠. 빛이 10만 년 동안 가요. 은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우리 은하는 좀 작은 편이고요. 우리 은하의 수십 배 돼서 500만 광년인가 뭐 지름이 그렇게까지 추정되는 은하도 있어요. 엄청 크죠. 은하 하나의 지름이 빛이 500만 년을 가는 거리죠. 그게 이런 점, 또 보이지도 않는 점 있죠? 이런 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우주의 스케일은. 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광대한 세월이요. 137억 년의 역사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죠? 주님의, 하나님의 캔버스는 크구나. 그죠? 이 3D 유니버스의 3D로 그리시네요. 그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충분하고 또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는 다 웹사이트에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면 또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할트넷이라는 창조과학자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자고 이 히라노는 창조과학자 아니고 이제 주류 과학계에 있는데 저널에 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갤럭시 레드시프트 어번던스 피리어드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성이 맞나 아니냐를 해본 거죠. 그죠? 주기성이 맞냐. 그래서 실제로 이 수만 개의 데이터를, 그죠? 뭐 물론 데이터는 막 수백만 개가 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쫙 데이터가 있는 것 중에서 요 한 분야를 하나를 딱 잘라서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자르냐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제 했더니 결론 실제로 뭐요? 꾸불꾸불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인다고 썼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은하 분포의 주기성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아까 팁트 교수가 말한 그 은하 주기를, 아까 팁트는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좀 갸우뚱할 수 있지만 이거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갸우뚱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이거 확실한 거예요. 주기성은 확실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저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저널에 출간이 되려면 그 주류학계 그 패러다임 안에서 해야지 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우주 초기의 인플레이션 때의 한국말로 뭔지 몰라서요. 어쿠스틱 어슬레이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적인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은하가 이렇게 분포됐다는 것에 가능한 설명이 뭐예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설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널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 하에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소심하게 이런 걸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일부 연구자는 이러한 주기성의 클러스터링의 스케일 사이즈라고 주장하는데, 좀 더 연구. 이건 뭐냐면 어렵게 썼지만 이러한 주기성이 이러한 어쿠스틱 어슬레이션의 이펙트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주기를 가진 구조일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한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했고요. 그러다가 1년 뒤에, 이게 이제 2008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2008년. 그러다가 1년 뒤에 여기 보면 2009년이죠. Second Crisis in Cosmology Conference. 이건 쉬운 말로 뭐냐면 현대 우주론에 의문을 던지는 천문학자들이 참석한 좀 삐딱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아니지만 주류학계와 창조과학의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과학자들도 참석을 했고 또 일반 그 주류과학 과학자들도 이제 그 면면을 보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한 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혼자서 썼어요. 근데 아까 2008년 그 저널에 낸 그 논문 있죠. 그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썼는데 거기서 조금 발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컨퍼런스에서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리어드 히스토리는 이제 확실하고요. 이렇게 넘버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네요.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적색 편의의 주기적인 분포가 우주의 팽창, 아까 이제 어쿠스틱 어슬레이션 얘기했죠. 그겁니다. 우주가 처음에 빅뱅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할 당시에 진동이 있으면 그 진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된다고 그래요. 즉, 이건 제가 그냥 쓴 겁니다. 우주의 중심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즉, 빅뱅론의 해석이고, 그게 이제 아까 히라노가 그 할트넥하고 같이 논문 쓴 그분이잖아요. 이 논문에서 이제 나오는 해석이죠. 물론 이게 이제 주류 해석이죠. 같은 진동의 어떤 피리어디 스터리가 나타나는 것을 빅뱅론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널에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설명. 만일 우리가 이제 우주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여기쯤 있다고 쳐요. 정중앙에서 좀 삐딱하게 떨어진대. 만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면, 그래서 실제 우주의 중심이 우리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면 적색 편의의 주기적 분포는 보이는 그대로의 우주에서 은하들이 분포되어 있는 우주 구조 자체일 수가 있다. 제가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는데 제가 좀 서툴어서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한마디로 우주 어디인가 중심에 있다. 노란 건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우주의 어디인가 중심에 있다는 게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푸리에 트랜스퍼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여기 공대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어머나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게 보면 이게 우리잖아요. 우주의 중심이 한 여기쯤 있는 거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우주의 중심이고요. 우리는 그냥 뭐 대충 보는 겁니다. 한 여기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관찰된 현상이 실제 은하들이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실제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만일 이게 맞으면요 빅뱅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100년 전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건 그럼 확실한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회 회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일 진짜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다룬다면 팩트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트넷 박사의 연구 결과 우주가 은하들이 실제로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는 확실한 연구인가요? 안타깝게도 그 2009년 이후로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이제 투병하시고 요양하시느라고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거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취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 계속 올립니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한번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그 하드나 박사님,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고 한데 지금 왜 강간무소식이냐? 미국 창조과학회에서도 별로 얘기가 없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게 이게 이제 그분이 보낸 이메일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제가 한국말로 안 바꿨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알려줬어요. 2019년에 보면은 본인이 이제 못하니까 건강 문제로 그 ICR 아시잖아요.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그 ICR에 있는 제이슨 라이라고 허버트한테 맡겨서 좀 더 해봐라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라일 박사하고 허버트는 잘 모르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든지 거기 가면 멈춰요. 하다가 멈췄대요. 하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우주는 은하들이 실제로 주기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은 아직은 가설이다라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확실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결론이 나왔다기보다는요 이게 사실이에요. That project went so far but then stalled. 하다가 말았다.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 수학 마를링하고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데 이걸 하다 말았고 결국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린 창조과학자들이 이거 봐 이거니까 우주는 이런 구조가 확실해라고 말하진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 볼 것. 이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뭐 제가 좀 설명은 어느 정도 했지만 또 채트에 한번 좀 써보시죠. 좀 짧게 쓰세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하죠? 이 하트넷 박사가 이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주기성이 있고 그리고 그 주기성이 있는 게 어떻게 얼라인된가를 좀 조사해봤더니 우리의 그 우주의 중심이 우리의 은하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왜 중요하죠? 한번 몇 분이라도 쓰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왜 중요한지를 저기 자연과학 쪽이나 공학 쪽 교수님 계시면 좀 써주세요. 확실하게. 과학 교사분들 계시면 좀 써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빅뱅의 기초가 무너진다. 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학계 주류 우주 원리가 부정되는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정확히 중심은 아니래도 중심 어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죠. 중심 근처에. 그렇죠? 여기 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있다는 것으로 빅뱅이 부정된다. 무작위성보다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은 대폭발로 인해서 무작위로 은하가 말들어져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주기성이 있고 우주의 중심이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우선 중심이 있으면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깨지고. 네, 맞습니다. 네, 잘들 이해하셨네요. 네, 잘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확실하다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도로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으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이 N아이소트로피를 이용해서 지금 등방성 아이소트로피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심이 있고 실제로 배열이 있으면 실제로 우주가 팽창된다고 가정을 해도 어쨌든 팽창되건 안 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아이소트로피가 깨지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여기 드리면 현대 우주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이 프리드만의 팽창우주죠. 그죠? 그리고 그 팽창우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현대우주론, 람다 CDMR이 현대우주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에 우리가 정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정중앙은 아니라도 정중앙 근처, 자 여기서 정중앙 근처란 것은 막 1억 광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중앙에서 굉장히 멀어요. 하지만 우주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1억 광년 떨어져도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근처 어디에 우리의 은하계가 있다고 우리 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원리가 깨지는 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밀도가 일정하지도 않죠. 등방하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우주 원리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 우주 원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더 드립니다. 이거 깨져요. 이게 깨지면요. 프리드만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요. 현대 우주론이 적용이 안 돼요. 현대 우주론에서 생각하는 빅 히스토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 한 2달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막 계속 말씀드린 우주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계속 중요하다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중요해요. 그래서 우주 원리는 현대 우주론에서 가정하는 개념으로 거시적으로 본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고 등방적일 거라는 생각이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 원리는 지구가 태양계에서 중심에 있지 않다는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코페르니쿠스는 뭐예요? 선동설, 지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기가 움직이고 있는 애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그 개념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개념이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그 개념은 상대적 원칙의 다른 이름이에요. 상대적 원칙. 그러니까 우리 절대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적이죠. 우리의 믿음, 성경의 믿음, 성경은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적이면 안 돼요. 상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이에요. 증거 없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즉 우주 원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코퍼니칸 프린서플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발전시켜 우주론에 적용한 가정인데 어떤 면에서는 미디아크릴 프린서플은 우리말로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형편없다. 이거 성경적인 세계관에 반대된 거죠. 우리는 미디아크릴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셨죠. 특별히 창조하시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특별히 창조한 우리가 근데 죄로 인해서 멀어지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특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미디아컬해요? 우린 미디아컬하지 않습니다. 우린 특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계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죠. 이 코퍼니쿠스 원리는 증명된 적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가정이지만 자, 요걸 먼저 보죠. 증명된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증명될 수도 없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지 안 특별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증명이 불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현대 우주론에서 절대적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게 굉장히 이제, 왜냐면 이거 학교에서 이런 논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죠. 학교에서는 그냥 우주 원리, 우리는 등방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MIT의 25강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그 25강으로 하는 그 수학적인 어떤 분석과 뭐 관찰 결과, 이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 근간에 뭐가 있나? 근간이 우주 원리인데, 우주 원리는 뭐예요? 증명될 수도 없고 증명된 적도 없고요.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그냥 가정. 근데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내려야만 현대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린 거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키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원리 어디서 나왔어요? 코페르니쿠스에서 원리 있고,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증명된 적도 증명될 수 없는데 절대적. 왜 절대적이에요? 거기서부터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현대 우주론의 기초거든요. 초석이고. 여러분 저기 천문학과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거 이겁니다. 자, 관찰 결과는 어때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티브 호킹 아시죠? 유명한 스티브 호킹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를 가지고 그분 책에서 그분이 얘기한 걸 그대로 따옴표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한글로 바꿨지만 따옴표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허블의 관찰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멀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스티브 호킹이 얘기했어요. 이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자, 보세요. 이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거 스티브 호킹이 얘기한 겁니다. 제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스티브 호킹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다시 얘기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 근데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뭐예요? 우주에 어디 가서 보아도 은하들이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뭐예요? 아까 말한 풍선 모델. 이해가 가시죠? 제 논지를 이해를 하시면 좀 끄떡끄떡 한번 해보시죠. 네.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복을 많이 하니까. 뭐든지 반복이 키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주론은 뭐예요? 직접 빅뱅 우주론, 람다 CDM 말어, 현대 우주론. 우주론은 가정이 없이는 정립이 안 됩니다. 가정이 없이는. 가정이 뭐예요? 우주 원리. 무슨 소리예요? 프리드만 이퀘이션.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없으면 지금 빅뱅 이론이 꽝이죠. 자, 근데 다시 이걸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제가 말한 것을 이 호킹 선생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이 얘기한 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의 가부를 증명할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제가 말한 거를 다시 이분이 아주 확증을 해줬습니다. 이 위대한 과학자께서.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앨리스라는 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호킹하고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Space-Time이라는 책을 공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뭐 호킹급의 이제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쓴 글에, 오래된 글이지만 95년이죠. 95년. 오래된 글이지만 어쨌든 여기 쓴 글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주론 정립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지금 관찰 결과가 뭐예요? 허블의 관찰 결과 뭐였죠? 우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멀어져 간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실제로 우리로부터 거리 자체가 멀어져 간다. 또 하나의 모델은 뭐예요? 아니다. 은하들은 제자리에 있는데 공간이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죠? 그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한 겁니다. 어떤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모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주의 가운데에 지구를 놓고 우주론을 정립해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는 반박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유명한 철학자가 또 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철학적인 또는 이 괄호에는 제가 쓴 겁니다. 세계관적인 바탕. 즉 세계관의 기준이 우주론의 정리를 사용합니다. 아까 세계관의 기준이 뭐였죠? 자, 그 전에 제하는 왜 제해야 되죠? 여기 보면 우주 가운데에 지구를 놓는 우주론을 정립하는 것을 왜 제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왜 중심에 있으면 안 되죠? 세계관에 의하면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적 그다음에 동일 과정설, 진화론 또 내추럴리스틱 자연주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세계관적인 기준으로 그거 아니야. 과학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기다 아니다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거나 아니면 디스프루브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 보이저호인가요? 그래서 쭉 날아가다가 뒤돌아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점이잖아요. 보잘것없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커럴 세이건이라는 그 콜네리아 대학 교수 있었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죠. 뭐 코스모스 해가지고 어릴 때 그냥 굉장히 애청했던 코스모스 방송. 그분이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는 보잘것없나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하네. 정말 인생 무상이네.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진화론적 세계관이죠. 지구는 특별하지 않다는 가정. 그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빅뱅 모델이란 것은 이 두 가지의 바탕을 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우주 원리.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실험을 통해 증명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맞는다고 보면 돼요. 우주 원리는 맞아요? 우주 원리는 증명 불가. 맞죠? 증명 불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스티브 호킹이 얘기했고 조지 앨리스가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린 거 보면 중심 그 할트넷 박사의 연구에 보면 중심 어디에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주의 중심 어딘가에 우리 은하계가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맞죠? 이해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이제 험프리고, 자, 그 전에 이건 또 제가 막 우기는 거 아니고요. 아까 방금 말한 조지 앨리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의 정가운데 지구를 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주의 중심 어딘가에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우주론을 구축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인슈타인의 그 gravitational time dilation에 의하면 중력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배운 적이 없어서 어쨌든 gravitational time dilation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지구 표면에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GPS 그 위성이 있죠. 그러면 그 지구의 그 중력장으로 인해서 이제 시공간이 이렇게 휘죠. 그럼 시공간에 이제 우리는 시공간에 약간 밑에 있고 얘네들은 시공간에 약간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시공간에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버리 스피드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돌기 때문에 올비럴 좀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그래버리만 보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에 있으면요. 시간이 더 빨리 흐르지 않죠?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시간 가는 똑딱똑딱이 같은데요. 자, 보세요. 여기네, 여기. 여기가 지구의 표면이고요. 거기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고도가, 이게 이제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X축이. 고도를 쫙 올려보니까 GPS 우성이 여기 있거든요. 자, 얼만큼 빨리 흘려요? 이만큼 빨리 흐르는 시간이 빨리 흘러요.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GPS 셀룰라이트에 있는 그 원자 시계가 실제로 빨리 흐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넣어서 고정을 해줘요. 실제로 시간이 빨라져요. 어디 있으면? 중력장에 위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중력장에 밑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전체 우주에 적용을 한 게 험프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을 이용해서 저기 멀리 있는 우주에서는 시간이 뭐 많이 흘렀든 어떻든 모르지만 지구에서는 6일 창조의 개념에서 지구의 관점에서는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험프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번 강의입니다. 다음번 강의. 네, 이렇게 됐고요. 여기 질문이 제가 못 본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여기 주기성이 있고 중심이 은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것은 우선 중심이 있으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깨지고 우주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균일성과 등방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정 자체가 오류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은 무너질 것이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이제 좀 예습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